많으니까. 자, 지수함수 하니까 여기에 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함수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라고 말을 하지. 관계식. 근데 여기에 이제 지수가 들어갔다. 자, 지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거듭제곱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거듭제곱. A의 N제곱. 맞니? 근데 함수는 두 문자 사이 관계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 바로 뭐죠? Y는 A의 X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제곱을 해보다 보면은 이 밑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수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2, 4, 8, 16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런데 이 지수값이 점점 작아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지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역수를 취하니까 점점 또 작아져 버리지. 맞니?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수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1이 나오죠? 1. 자, 그러면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이런 값을 집어넣으면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점점 작게 나옵니다. 맞나요? 하지만 2라는 값을 요 2라는 값은 양수기 때문에 양수를 어찌됐든 곱하면 음수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양수를 계속 곱해도 0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게끔 그래프는 그려진다. 하지만 밑이 1보다 큰 2라는 숫자는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x가 커지면 y도 커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작죠. 자, 1보다 작은 거를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어디로 가죠? 그 값이? 0으로 가죠. 왜? 점점 작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지수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1은 나와요. 그쵸? 1은 나오는데 여기다가 1, 2, 3, 4, 5를 계속 집어넣을수록 2분의 1을 계속 곱하게 될 거야. 그럼 점점 어디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걸 곱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역수를 취하니까 그 값은 점점 뭐한다? 커져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은 x가 점점, 지수가 점점 커져가면 결과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은 나오지 않아요. 0보다 항상 큰 게 나오죠. 그래서 지환아, 자,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 그래프를 보니까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점근선.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가긴 가는데 실제로 그 값을 갖지는 못하죠. 그렇죠? 산하.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수 로그를 공부했는데 이 지수 로그는 함수의 연산을 하기 위한 기초 단원인 거지. 그치? 하지만 그 지수 로그에서도 응용심화 문제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함수하고 방부등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수 로그를 했던 것 뿐이야. 그럼 실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뭐가 심화로 나오겠어? 함수 쪽이 심화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낼만한 게 너무 많거든. 그래프는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함수를 이해 못하면 뭐를 못 푼다 그랬어? 방정식, 부등식 역시 손 못 대죠. 그쵸? 가장 기초 기본이니까 잘 봐, 하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잠깐 변형해 볼까요? 자, 잠깐 변형해 보면 얘는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도 밑이 2가 되고 여기도 밑이 2가 되니까 왠지 어떻게 보여요? 둘 다 증가한 형태로 보이죠. 그쵸? 근데 절대 증가한 게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밑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지수
지수의 개수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또는 1이 나오게끔 변형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이 지수의 1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지수가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밑만 보고도 아 너는 증가고 너는 감소구나 라는 거를 재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 함수 됐니? 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죠? 감수 함수였었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지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1인 경우로 변형해야 됩니다. 양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1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드시 1로 만들어라. 요 세 가지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증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는 맞는데 누가 커질 때 그런 거냐면요. 지수가 증가했을 때 y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가 아니야. 지수가 증가할 때 y 결과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감소도 뭐죠? 지수가 감소했을 때요. 지수가 감소했을 때 y가 지수가 감소가 아니지. 지수가 증가했을 때 y가 감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봅시다. x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 함수에서는 이 x가 지수야. 맞니? 그러니까 지수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증가하는 거야. 지수가 증가했을 때 결과물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보너스로 뭐가 들어가냐? 세 번째. y는 2의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0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1이 나오는데 1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2가 나옵니다. 근데 웃긴 사실. 자, 거듭제곱은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죠? 거듭제곱은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0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0보다 커야 되는데 2를 더했죠. 2를 더하니까 2의 x제곱에다가 2를 더하면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 1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네 번째로 또 적어주면요. 공간이 없으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q라고 해볼까요? 자, q라고 한다면 ax제곱은 0보다 크고 그렇다면 ax제곱 더하기 q는 누구보다 커요? q보다 클 거기 때문에 바로 이 q가 뭐가 되는 거다? 점근선이 되는 거다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뭐가 되죠? y는 q 맞니?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대칭관계를 하나 볼 건데요. 잘 봅시다.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은 이 2분의 1의 x제곱을 변형해 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달라졌어? 이 지수가 x에서 마이너스 x로 달라졌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것은 무슨 대칭이죠, 얘가? 얘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맞니? y축 대칭이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Y축 대칭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려보지 않더라도 식만 알면, 식만 보면은 비교가 충분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핵심이니까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 방부동식 전부 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수 함수의 식은 뭐다? y는 ax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값은 x로 고정이 아니야. 그냥 기본 형태가 이런 거지. 여기는 바로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지수 함수는 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곱할수록 커져갈 거니까 증가하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곱하면 곱할수록 줄어들 거니까 감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누가 커져갈수록 x가 아니라 지수가 커져갈수록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감소도 지수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왜? 식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y는 2에 여기를 뭘로 바꿔버려요? 2x 빼기 3으로 지우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한다고 이 지수가 증가하라는 법은 없어. 왜?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는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늘 뭐에 신경을 쓴다? 밑이 1보다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증가 감소는 결정되겠지만 지수가 커졌을 때 커지는 거고 지수가 커졌을 때 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x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지. 됐니? 자, 다음에 지수의 최고 차이의 계수를 1로 만드는 이유는 뭐죠? 밑이 실제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됐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네 번째 뭐죠? 점근선이죠. 점근선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거듭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제부터는. 왜? 밑이 음수인 경우가 없어요. 밑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혹은 0하고 1 사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다. 그럼 거기다가 q를 더한다 하더라도 q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럼 q는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q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사실이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하나 더 갑니다. 5번째. 잘 보세요. A에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gx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컸을 때 fx는 gx보다 크대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요. 이때도 fx는 gx보다 커요. 자, 지금부터 이 값에 대한 대소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지. 증가야. 자, 증가인데 fx하고 gx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지수죠. 그렇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는 맞는데 지수가 누가 더 컸어요? 얘가 더 컸죠. 그럼 지수가 크면 결과물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왼쪽이 커졌겠죠. F쪽. 맞니? 지수가 커지니까 결과물도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X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지수가 커지니까 결과물이 커진다. 그럼 자, 두 번째. 얘를 보니까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자, 감소함수인데 이것도 지수잖아요. 그렇죠? 감소함수는 지수가 커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죠. 지수가 F가 더 커요. 그럼 결과는 얘가 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풀이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 증가를 하게 됐을 때는 부동호의 위치 변화가 없어요. 위치 변화가 없다. 지수가 커지면 그쪽 방향으로
부등호를 벌리면 되는 거야. 근데 감소함수가 되면은 지수가 커진 쪽으로 부등호를 벌리지 않고 반대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감소함수인 경우는 위치가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반대로. 그럼 부등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어떻게 했죠? 더하고 빼고는 부등호 위치가 안 바뀌죠. 그런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위치가 바뀌잖아.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부호에 상관없이 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감소함수가 되면 부등호 위치가 휙 바뀌는 거야. 산한.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로그 함수만 할 거야. 됐니? 헷갈리지 않게. 따로따로 하면은 지수 공부했다가 로그 하면 지수 다 까먹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이제. 알겠죠? 자, 필요한 거 적어두세요. 책에 다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 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연산은 해봤었어.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뒤에 대표 유형을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그때 이제 연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255번 보니까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을 골라보라 그랬죠. 자, 지수함수는 어디가 미지수가 들어가야 돼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고 결과물이 y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은 맞나요? 니은 맞아? 니은? 아니죠. 이건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죠. 자, 딕은 맞나요? 형태는 맞는데 누구 때문에 틀려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틀려요. 그렇죠? 왜? 밑은 일단 무조건하고 이제 0보다 큰 것만 쓰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딕은 틀립니다. 채영아. 자, 그 다음에 니을 맞나요? 맞죠? 미음 맞나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6번, 257번 아까 풀었기 때문에 설명할 때 써먹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58번부터 볼 텐데요. y는 a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쵸? 자, 얘는 무슨 함수죠, 지금? 증가함수죠. 그쵸? 증가함수니까 이 미세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맞지? 항상 이런 게 따라와야 돼요. 자, 이때 이제 258번을 볼 텐데 잘 봐보자. 첫 번째 주어진 이 식과 258번에 있는 식은 차이점이 있죠. 그쵸? 항상 그 차이점만 보시면 돼.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양쪽에 뭐를 곱해요? 음수를 곱해보세요. 음수를 곱하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지.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식과 차이점은 뭐다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죠.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 그럼 이게 무슨 대칭이지? y축 대칭이죠. 아니, x축 대칭이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x축 대칭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x축 대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지겠죠. 슈. 맞니? 요 놈하고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꼭 그리지 못한다더라도 x축 대칭이라는 걸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 259번. a분의 1이 보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사나? 그렇지? 너 함수부터 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디.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y는 그대로인데 x가 바뀌었죠. 이렇게. 맞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무슨 대칭이죠? y축 대칭이지?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너 완전히 뭐 오포에서 수업하는데 인강도 아니고 그치? 야 보통 인강도 물어보면 대답은 해 앞에서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y축대칭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그쵸? 이렇게 y축대칭이 있으니까 됐니? 자 이제 260번 잘 보세요. 260번 보니까 얘는 양쪽에 뭐를 곱해야 돼요? 음수를 곱하니까 일단 요렇게 됐어요. 그쵸? 그런데 a분의 1이라는 걸 다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y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 마이너스 y. x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 마이너스 x. 둘 다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대칭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 되는 거겠지. 자, 원점 대칭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이제 다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쵸? 자,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만약 이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점은 쭉 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해야 돼? 쭉 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에 와야 되잖아. 맞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어져 버리면 되겠죠. 됐니? 자,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은 무슨 대칭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y는 x 대칭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지, 그치? 하지만 y는 x 대칭은 엄연히 달라요. 선생님이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y는 x 대칭이란 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y는 x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맞니? 이게 y는 x 대칭이야. 원점 대칭하고는 좀 달라요. 원점 대칭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니까 이 점은 여기로, 이 점은 여기로.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슉 이어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지? 졸지 마, 하나. 너의 이름만 계속 호명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261번을 잠깐 건너뛰고 262번으로 갈게요. 자, x축 대칭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지?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 대칭과 평행이동은 앞으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왜? 로그 함수에서 또 해야 돼요. 삼각함수에서 또 해야 돼요. 근데 맨날 똑같은 개념이야. 맞니? 이거는 건너뛸 거야. 자,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그럼 이제 답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됐니?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지수 앞에 음수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2의 x제곱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한 방에 변형되죠. y는 양쪽이 음수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교재도 아니야, 그치?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하고 해결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61번 별표. 결국에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방에 같이 연결해서 풀어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의 뜻도 알았고요, 생김새도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평행이동을 식으로 변형해보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진호나 이 식이 요 식을 어떻게 이동하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봐봐.
여기 있는 x가 갑자기 x 빼기 2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없던 음수가 갑자기 생겼죠, 그쵸? 그런데 x에다가 음수를 붙이고 y에다가 음수를 붙일 수는 있지만 갑자기 식 전체에다 음수를 붙이는 건 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양변에다가 뭐 해보자? 음수를 곱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비교가 되네요. 어떻게 비교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죠. 그렇지? 그리고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왔죠. 맞니?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으니까 무슨 대칭? x축 대칭을 했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x에서 누구를 뺐죠? 2를 뺐죠. x에서 2를 뺐다. 우리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이동한 값을 무조건 식에서 빼죠. 그치? x에서 2만큼 움직이면 x에서 2를 빼고요. y에서 2만큼 움직이면 y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뒤에다 더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빼버리세요. 자,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뭐 해버렸다? 평행 이동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 써놓습니다.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인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되면 y는 ax 제곱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겠죠. y에서 n을 빼버리고요. x에서 n을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빼버리세요. 이동한 값을 빼버린다. 빼버린다. 자, 빼버리니까 최종 결론 식은 어떻게 정리된다? y는 a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 n은 평행이동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죠? 점근선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점근선 y는 n 됐지?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적어놓도록 합니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식도 만들어보고 점근선도 찾아보고 맞니? 아주 좋은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되면 무엇을 공부한 거야? 지수함수의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공부한 거야. 알겠지?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럼 이제 실제로 지수함수에서 어려운 내용은 뭐다? 최대최소겠죠. 최대최소가 지금 어디 있죠? 35페이지 옆에 최대최소가 있습니다. 그 최대최소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유형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9번 볼게요. 자, 어려운 유형 아니니까 간단한 기본 유형들부터 정리하고 최대 최소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제곱이라는 게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자, ax 제곱은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걸 써놓으세요. 얘를 ax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그렇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밑이 0보다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ax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0이 뭐라 그랬죠? 이 0이 점근선이라 그랬죠? 그럼 점근선은 y는 0이 되는 거죠? 뭐가? a는 0보다 크다고 돼 있나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음수인 경우는 안 나오니까. 자, ax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냥 지수가 보이면, 지수 함수 방부등식이 보이면 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ax제곱이 0보다 클 때 이 기준값, 경계값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그럼 y는 0이 점근선인데 x축이 바로 뭐죠? x축이 y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그 다음 두 번째 0,1을 지난대요. 지나니까 뭐 하죠 우리는? 당연히 대입이죠. 그렇죠? 대입이니까 대입하세요. y 대신에 1은 x 대신에 0 맞죠? 2번도 정답. 자 3번 자 1, 2, 4분면을 지난다. 여러분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몰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얘를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몇 사분면 지나는지는. 자 증가함수면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감소함수면 이렇게 해서 1, 2, 4분면은 무조건 지나게 되죠. 그렇죠? 자 표시를 한번 해보죠.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 그지? 얘는 밑이 1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로 구분이 되지만 1, 2, 4분면은 무조건 지나더라. 자 다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자 x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뭐라고 하죠? 지수라고 써놓자. 지수가 증가하면 결과물이 커지냐라고 물어봤죠. 이게 지수잖아요. 맞니? 지수가 커지니까 결과물이 커지는 거는 밑이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문제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얘는 틀리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치역이라는 게 뭐죠? 결과물 y죠. y. y 값이 양의 실수냐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a의 x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물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정답이죠. 그렇죠?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저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282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밑에 두 개를 풀어보는 거야. 자 y는 ax제곱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먼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데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뭐가 바뀌는 거죠? y축 대칭 이동. x가 바뀌는 거잖아. 맞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죠? 식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랬죠. 평행이동이 뭐예요? 무조건 이동한 값을 빼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 문자에서. 어디서 빼야 됩니까? 여기서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빼야 돼요. 맞니? 자, 지금부터 뺄 겁니다. 자, y에서 누구를 빼죠? 마이너스 5를 빼죠. 그 다음에 x에서 누구를 빼죠? 4를 빼죠. 그쵸?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4를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그 문자에서 빼야 돼요. x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이 틀리죠. 항상 x에서 빼야 돼. 앞에 음수 제외하고 x에서 빼잖아. 자, 그랬더니 식정리해보죠. y 더하기 5는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더라. 그러면 이제 이쁘게 정리해보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 빼기 5가 됐겠죠. 여기까지 이제 식을 썼는데 마무리가 뭐예요? 2,11을 지난다 그랬죠. 지나니까 뭐 해줘요? 당연히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y 대신에 11, x 대신에 마이너스 2. 됐지? 자, 2항하니까 얼마가 돼요? 16. a의 제곱이죠. 따라서 a는 얼마다? 4. 왜? 이제는 0보다 큰 것만 선택하거든. 됐니? 그래서 4가 답이 된다. 자, 여러분. 정확한 순서와 규칙에 의해서 푸는 거지
나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순서대로. y축대칭이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식 만드시고요.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냥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세요. 빼. 무조건 하고. 그리고 나서 y는 하고 쓰면 되잖아. 맞니? 자, 그래서 밑에 280번, 283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유형 3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프 문제 중에서 유형 3번은 쉽죠. 자, 왜 쉽냐? y는 2x제곱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y는 x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0을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잘 봐. 0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1 나오는 거 맞죠? 같이 푸셔야 돼요. 땅바닥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y는 x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의해서 b하고 c는 a는 서로 같겠지. 이거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었겠지. 2를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y는 x에 의해서. 그래서 이 y는 x라는 게 좌표 값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이 점은 이 지수함수에 의해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2를 대입하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d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d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 점이 또 하나 필요해, 그치? 자, 요 점은 y는 x 위의 점이니까 2가 나오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다시 2를 대입하면 쭉 올라가서 이 점에 의해서 y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나왔겠죠. 그럼 다시 이 y는 x라는 점에 의해서 4는 이쪽으로 값이 나오겠지. 그치? 4를 집어넣으면 4. 맞죠? 그래서 이 y는 x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프는요, 점을 대입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미지수를 써도 되고요. 그죠? 지지고 볶고 연산하다 보면 알아서 좌표는 나옵니다. 그 좌표가 미지수라 그래서 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1이 되는 거지. 그리하여 넓이는 얼마다? 3. 되게 쉬운 문제죠. 그래프만 보면 쪼는 친구들인데 쫄 필요가 없다. 결국에 점을 찾는 거야. 점의 좌표들. 점이라는 게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90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이거 언제 공부했냐? 지수에서 공부했어요. 지수에서. 자, 대소관계 보는 거죠. 그쵸? 가봅시다. 여러분, 숫자를 가만히 보라 그랬죠? 숫자를 가만히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랬어요. 8, 16, 32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죠. 자,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4분의 1제곱. 그럼 2의 얼마죠? 4분의 3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2의 얼마죠? 얘는 3분의 4제곱이 됐겠죠. 공부했던 겁니다. 그 다음 얘는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5분의 5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연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죠. 2의 1제곱. 맞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배소관계는 눈에 뻔히 보여요. 밑이 2니까 무슨 함수다 이거? 증가함수구나.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쵸? 지수가 제일 큰 게 얘죠. 그 다음에 얘지. 얘가 제일 작죠. 그쵸? 따라서 B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 C구나. 그 다음 A구나. 이렇게 아주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증가와 감소만 알면 되는 거야.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작은 게 컸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았을 거야. 만약에 밑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2분의 1에 4분의 3제곱
2분의 1에 3분의 4제곱 2분의 1에 1제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런 경우라면 지수가 제일 작은 얘가 제일 컸을 거다. 그 다음 제일 컸겠죠?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았을 거다. 됐죠? 자 그럼 밑에 287과 291을 풀어보세요. 자 294번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자 294번 1시간 쉬는 거야. 자 294번 별표하세요. 자 거기 역함수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럼 선생님이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뭡니까? x 대신 y 대신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뭐 해라? 대입을 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함수지. 그치? 맞니?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함수이기 때문에 x 대신 y 대신 x를 대입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죠?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역함수인데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a 값과 b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역함수와 함수 관계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역함수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y는 x 대칭이 되는 거겠죠. y는 x 대칭하니까 x 대신 y 대신 x를 대입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친다면 fx와 역함수의 극점은 누구랑 같다?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자,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함수와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나요? 이게 누구죠? y는 f 인버스 x. 바로 역함수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기에 교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교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함수와 역함수를 다 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역함수 구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함수와 y는 x, 그지?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고요. 고등 하위상고고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거예요. 쉬우니까 이것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역함수라 그랬어요. 역함수니까 f 역함수는 2가 됐겠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되죠? f 역함수인데 12를 대입하면 b가 나오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원래 함수대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원래 함수대로 바꿔버리니까 풀이가 어떻게 돼요? a 2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a가 나오고요. b를 집어넣었더니 12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첫 번째 f2를 대입하니까 3분의 1에 2-2 더하기 3이다. 그럼 3분의 1에 0제곱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요 a 값이 얼마다?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fb는 12가 되니까 내가 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1에 b-2 더하기 3은 12구나. 그러면 3분의 1에 b-2는 얼마? 9가 되겠죠. 자, 9는 3분의 1에 얼마랑 같아요? 마이너스 2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b-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b-2가 마이너스이니까 b 값은 얼마다? 0이구나. b 값은 0이구나. 따라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수, 함수의 최대치수는 뭘로 결정하느냐? 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이 증가냐, 이렇게 감소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겠지.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게 결정해 주는 거야? 지수가 결정해 주는 거죠. 지수. 그런데 이 지수 값이 다행히도 x예요. 그리고 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수.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구나.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당연히 큰 값이 나올 거고 지수가 작으면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y 값은 어떻게 된다? 3, 그 다음에 얘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쉽게 그냥 끝나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 멘트를 적은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잘 적어 놓으셔. 자, 그러면 266번은 얘는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그쵸? 감소함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x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x가 누구예요? 지수죠. 그쵸? 지수 자리에 x가 있어. 그러면은 이 x 값을 통해서 우리는 지수의 범위를 알 수가 있겠죠. 지수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럼 감소함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x가 커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지수가 커지면 결과는 감소야. 지수가 작아지면 결과는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y 값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놓아야지 가장 커지겠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그렇지. 16이 나오겠죠. 그쵸?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가장 작은 16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암산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자, 267번 별표, 68번도 별표. 자, 267번을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268번을 풀어보는 거야. 됐니? 아니 그냥 다 두 개 내가 풀어줄까? 풀고 뒤를 볼 거야. 그럴 순 없어. 여러분이 이거 하나 풀어봐야 돼. 자, 가봅니다. 267번과 268번은 앞에 두 문제하고 달리 뭐가 없죠? x의 범위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식을 보자마자 첫 번째 밑을 봐야 되겠지. 자, 밑이 3이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다? 증가함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게 누구죠? 요 위에 있는 게 지수예요. 지수. 그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값이 크면 최대가 될 거고요. 이 지수값이 가장 작으면 최소가 될 거야. 맞니? 그런데 이 지수값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수는 무슨 볼록이죠? 아리로 볼록이죠. 우리 기말고사 본 거지. 아리로 볼록이다 보니까 무슨 값이 생긴다? 최소값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꼭지점에서. 근데 그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이라 그랬잖아. 맞니? 자, 축의 값 우리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치? 그래서 축이 3이 되는 거죠. 자, 내가 x값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자, 지수값은 얼마가 된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4, 9 마이너스 18 더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 지수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지. 맞니? 자, 내가 x값으로 3을 대입하니까 이 결과물 지수가 가장 작은 값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가장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찾는 y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최소 값이 되는 거지. 그치?
최소값 y는 뭐다? 3의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2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풀이법의 루틴을 잘 보셔야 돼. 자, 뭐라고요? x값의 범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죠? 이 지수야. 이 거듭제곱의 지수값이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지수가 아래로 볼록이었다. 그러면 최소값밖에 안 나오죠. 왜?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최대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이 지수는 최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인데 지수가 가장 작아졌기 때문에 결과도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지수가 가장 작은 게 얼마냐? 그건 바로 이차함수 포물선으로 구해주면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지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268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면 뒤에 유형을 풀 수가 있어. 지금 해보세요. 중요하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지. 298번 문제 보니까 함수식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밑이 지금 얼마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더라? 감소함수더라 라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x값의 범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지수함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지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지수값의 범위를 알아봐야죠. 지수는 x 더하기 1이더라.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x 더하기 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커지면 결과는 작아질 거고요. 지수가 작아지면 결과는 커질 거야. 그치?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y값은 자, 그냥 최대치수만 찾는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y는 이렇게 되겠지. 자, 지수가 커지면 결과는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지수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2가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가장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이거 지워져 버렸네. 자, 그래서 2분의 1에 2제곱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요 빼기 2는 아무 역할도 하는 게 없지. 그치? 증가감소에 영향을 안 줘. 자, 그 다음 지수값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를 이 자리에 넣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죠? 4분의 1 빼기 2. 그 다음 여기는 얼마? 2 빼기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상 그 다음에 0 이하더라. 그럼 최대값이 얼마죠? 0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 됐니? 어렵지 않죠? 자, 뭐만 생각한다? 지수의 범위만 생각하시면 돼. 이 지수의 범위만 찾아내면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뭐에 꽂힌다? x값의 범위에 자꾸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지수값의 범위만 찾자. 그럼 증가감소로 쉽게 풀리니까. 자, 그러면 밑에 문제 295번과 299번을 풀어보세요. 아까 역함수 문제 안 풀어봤으니까. 유형 7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유형 6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최대 최소 문제고요. 이제 유형 7번부터가 어려워져. 알겠니? 어려워져. 자,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희한하게도 여기에도 x가 있고요. 여기에도 x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거듭제곱이 하나만 있으면은 최대최소 찾기가 편한데 거듭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최대최소를 찾기가 어려워요. 맞죠? 자, 그래서 가만히 또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밑이 3의 거듭제곱이야. 맞니? 그래서 이 거듭제곱을 좀 이쁘게 정리를 먼저 해보자라는 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y는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요. 뒤에는 3의 2x제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지금 3의 x제곱이 있고요. 여기에도 3의 x제곱이 있죠.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x제곱이더라. 어라? 그러면 3의 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놈을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 3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하자. 자, 치환을 해주니까 이제 세 번째, 이 식은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지, 그치? 뭐 여러분들 충분히 지수 계산해서 요 정도까지 변형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환까지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 2번 내용과 3번 내용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우리가 요 3번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요 y 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러면은 식을 보니까 몇 차식이다? 2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무슨 볼록이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 되는 거겠죠. 위로 볼록이 되고 당연히 축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최대값은 여기 아닌가요? 맞아.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도 찾고 최소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 t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t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알죠? 바로 이 2번에서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A스텝에서 했던 내용. 3의 x제곱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x값이 지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커지면 최대가 될 거고 x가 작으면 최소가 되는데 그 x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3의 x제곱은 뭐가 돼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이 되죠. 그럼 3의 x제곱은 3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t의 범위 어떻게 돼버려? t는 3분의 1 이상 3 이하가 돼버리겠죠. 이제 t의 범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t의 값만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3분의 1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 있는 3분의 1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값은 2분의 3보다 크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3분의 1이 2분의 3보다 더 뭘까? 아니면 3이 2분의 3보다 뭘까? 3이 더 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쪽에 자 3분의 1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멀리 여기에 누가 있다? 3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죠? 쭉 올라가서 여기서 최대를 가질 거고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와서 그치 지우야? 쭉 내려와서 여기서 최소를 받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이 부분이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네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 그래서 4분의 9가 나오고 최소는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9 더하기 9에서 0이 나오겠죠? 최대는 4분의 9고 최소는 0이 되더라. 자 따라서 최대 더하기 최소죠. 최대 더하기 최소하니까 얼마? 4분의 9가 답이 되겠지. 자 얘는 풀이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어보시고 밑에 문제를 풀어보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요? 자 x값이 지수로 되어 있는 거듭제곱이 이렇게 항이 여러 개면 일단 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주고 나니까 같은 거듭 제곱이 눈에 보여요. 그럼 치환을 하겠죠. 치환한 식을 써보고 나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t의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의역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럼 이 정의역의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치환한 값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x의 범위를 가지고 그럼 편하게 여러분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2번과 3번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3번에서 정의역의 구간을 2번에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적어보시고 밑에 303번 풀어보세요. 아마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7번이. 자, 306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자, x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 거듭 제곱에 대한 지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근데 딱 보니까 얘는 쉬워 보여. 왜? 밑이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거는 감소겠네. 그지? 감소니까 어디 부분이? 이 지수 부분이죠. 그쵸? 이 지수 부분이 커지면 최소가 될 거고 이 지수가 작으면 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풀이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만 쓰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자,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축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x 값에다 1을 대입하면 최소가 나올 것 같지요. 하지만 마이너스에서 2까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지수의 범위를 구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래. 그럼 마이너스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좀 가까운 데 있었겠죠. 그쵸? 축이 1이니까 맞니?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서 최소 같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맞니? 그러면 최대 값은 뭐가 되죠? 이거 최대?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암산 가능하겠지. 4가 아니라 뭐냐? 6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지. 자,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럼 이 중간값은 큰 의미는 없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이걸 잘 해석해야 돼. x값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지수잖아요. 항상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맞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수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2부터 6까지다. 맞니? 2부터 6까지.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죠? y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죠. 지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가장 큰 게 나오겠죠. 그렇죠? 2분의 1의 제곱. 큰 거 대입하면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2분의 1의 6제곱. 자, 이거를 뭐 한다? 최대 최소로 해서 세 번째 n분의 스몰 m을 구하면 되겠죠. 자, 큰 게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이죠. 얘는 2분의 1의 6제곱이죠. 자, 지수 빼면 되죠. 거듭 제곱 같으니까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이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유형보다 더 쉬워요, 얘가. 왜? 구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 맞니? 학생들은 이걸 더 쉽게 생각해. 유형 중에. 그래서 유형 7번이 중요하니까 별표 쳐서 잘 보라고 하는 거야. 유형 7번이. 유형 8번은 껌딱지야. 자, 밑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산술기하를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산술기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가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랑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 내용은 뭐였죠? 지수가 2차 함수거나, 맞니? 아니면 지수 함수의 각 항들이 같은 꼴의 거듭 제곱을 갖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 근데
얘를 보니까요. 뭐 말은 굉장히 장황하게 길어요 문자들이. H는 F 더하기 G 더하기 4더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F도 알려줬고 G도 알려줬어요.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이죠. 플러스 3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맨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하려고 그래.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또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치환 아닌가요? 맞아.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t 더하기 t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맞네?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2차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포물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산술기하라는 달콤한 공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최대체도는 딱 두 가지로만 풉니다. 여러분은 아직 수투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풀어. 뭐? 2차 함수 포물선. 두 번째는 뭐? 산술기하야. 무조건 이 두 개만 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기하 공식을 적용하려면 문제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어야 되냐면 대놓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숨어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만 만족이 되면 무조건하고 산술기하는 가능합니다. 공식이 뭐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거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꼭 이런 말 나오죠. 최대 최소. 그지? 잘 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요거 이상이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얘다. 그럼 반대로 AB. 자, 요 놈의 최대값은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하니까. 맞나요? 서로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A 더하기 B의 최소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거꾸로 AB 곱의 최대는 여기서 구할 수 있겠지. 맞니? 그래서 최대랑 최소인 경우는 바로 뭐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인 경우는 바로 등호가 성립돼야 돼요. 등호. 바로 이 등호가 성립됐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뭐다? A랑 B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산술기하를 풀어내는 프로세스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입니다. 역수가 보여도 산술기하예요. 그런데 계산법은 얘였다. 두 수를 더하면 2루트 AB 이상이라는 거야. 둘이 더하면 2루트 AB 이상. 근데 대부분 최대 최소는 전부 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럼 이거를 책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따가. 자, 설명 듣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잘 보셔야 돼. 얘랑 얘가 역수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세요? 보이죠? 자, 얘랑 얘랑도 역수인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야 되겠지. 이게 안 보이면은 산술기하를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둘이 역수 맞네. 역수라고 표시 안 돼 있어도 여기 음수가 있으니까 역수 맞네. 그러지? 역수 조건 돼 있고요. 또 거듭 제곱은 무조건 뭐라 그랬죠? 양수라 그랬지. 거듭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도 들어가고 역수도 들어갔으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보죠. 둘이 더한 거 양수야, 역수관계야. 그러면 얘네 둘만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죠. 그대로 갑니다. 산술기하. 뭐다? 2 루트 AB죠. 2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죠. 그쵸? 맞지? 얘네만 산술기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상 뭐죠? 2 루트 1 더하기 4죠. 따라서 6 이상이다. 최소값 끝났죠? 6. 맞니? 엄청 심플하죠? 자, 그런데 이때 뭘 물어볼 수가 있냐? 최소값을 가졌을 때 x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도 쉬워요. 자, 봅시다. 얘랑 둘이 더한 값, 자, 더한 값이 요거 이상이었죠. 그럼 이 계산만 한 게 누구죠? 여기지, 빨간 박스. 맞니?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이 값이 2가 됐다는 소리죠. 맞니? 그러면 이 둘의 합이 2인 거지만 조건이 뭐야? 2가 되려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렇죠? 서로 같아야 되니까 추가로 보면 어떻게 된 거다?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이 1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x는 얼마다? 0이었다라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으세요. 적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푸냐? 311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갑니다. 314번. 자, 314번은 자, 이미 방금 풀었던 산술계를 적용하는 건데요. 자, 얘랑 얘를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지수 단원에서 보면요.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자, 얘를 제곱하면 이거 나오죠. 얘를 제곱하면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뭐 했어? 곱셈 공식을 썼던 거 기억나니?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정리된다?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을 제곱해서 뭐한다? 2를 빼는 거죠. 그쵸? 왜? 둘이 곱하면 1이 되니까. 맞니? 지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면 곱하면 0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만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오케이. 첫 번째. 자,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더라. 그래서 뭐 해버려요? 얘를 t로 치환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y는 6t가 되고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됐겠지요? 그대로 대입만 한 거지. 자, 그럼 다시 정리.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값을 가지고 뭐를 찾아야 돼요? y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만 찾아라? 요놈의 최대값만 찾아라 라는 거야.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축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이 축의 값은 얼마다?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맞니? 그지?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근데 꼭지점에서 나오면 굉장히 땡큐 하는 거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t에다가 도대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최대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t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다? 이쪽에 t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문제를 보니까 x의 범위가 없네요. x의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해서 또 얘를 뚫어지게 쳐다보니 얘랑 얘가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관계죠. 그렇죠? 맞지? 지수가 음수니까 역수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뭐를 쓰자? 산술기하를 쓰자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산술기하 바로 갑니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따라서 t는 2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t고 여기는 2니까 2 이상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가 있는 거죠. 그렇죠? 2 이상. 그렇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최대를 갖고 이렇게 내려오죠. 다행히도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였다. 자, 그러면은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플러스 2에서 11이 최대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언제 최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t가 3일 때 최대인 거는 맞지? 맞니? x는 언제냐? 이건 찾을 수가 없어. 됐니? 왜냐면 2에서 최대가 나온 게 아니니까. 됐니? 만약에 2에서 최대가 나왔으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뭐죠? 둘이 같은데 1 더하기 1이 돼서 2다. 이렇게 풀긴 하는 거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적어보시고 밑에 몇 번을 풀어보느냐? 선생님 생각에는 316번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6번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